먼 곳의 진실을 비춰주기도 하고 완전히 왜곡된 환상을 보여주기도 했던 마법의 구슬 팔란티르. 톨킨 소설 안에서나 나올 법한 그 이름을 그대로 회사 이름으로 가져다 쓴 실리콘밸리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입니다. 지금 이 회사는 전 세계 정부, 군대, 정보기관, 대기업의 의사결정을 뒤에서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불립니다. 누군가에겐 민주주의를 돕는 기술 회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감시국가의 눈입니다. 오늘은 이 논란 한가운데 서 있는 팔란티어의 이야기를 한번 쭉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2003년으로 돌려볼게요. 9.11 테러 이후 미국은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정보기관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죠. 통화 기록, 금융거래, 출입국 정보, 인터넷 사용 기록까지. 그런데 문제는 데이터는 산처럼 쌓이는데 이걸 어떻게 엮어서 사람과 사건을 찾아내느냐? 이 해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시기에 실리콘밸리 한쪽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페이팔 공동 창업자 피터 틸, 철학 박사 출신 CEO 알렉스 카프, 그리고 엔지니어 팀. 우리가 온라인 결제 사기를 잡으려고 만든 이 기술, 테러리스트를 추적하는 데도 쓸 수 있지 않을까? 돈 세탁 잡아내는 알고리즘과 테러 자금 추적하는 알고리즘은 본질적으로 비슷하다는 거죠. 돈이 어떻게 흐르고 누가 누구와 연결돼 있는지 관계를 파고드는 기술이니까요. 이 아이디어에 눈을 번쩍 뜬 곳이 있습니다. 바로 CIA의 벤처 캐피털 인큐텔입니다. CIA는 직접 팔란티어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대테러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같이 만들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팔란티어는 그냥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이 아니라 아주 노골적인 국가안보용 소프트웨어 회사로 출발합니다. 시간을 조금 앞으로 돌려볼까요? 팔란티어가 지금 팔고 있는 주요 제품은 3가지입니다. 정부 군대를 위한 고담, 기업용 플랫폼 파운드리, 그리고 2023년 이후 성장 엔진이 된 AI 플랫폼 AIP. 먼저 고담부터 볼게요. 고담은 말 그대로 정보기관, 수사기관, 군대가 쓰는 디지털 수사판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이름을 입력하면 그 사람과 연결된 전화번호, 계좌, 출입국 기록, 지인관계, 심지어 위치 이동 패턴까지 온갖 데이터가 한 화면에 얽혀 뜹니다. 어떤 계좌에서 어떤 계좌로 돈이 어떻게 흘렀는지, 어느 번호와 어느 번호가 자주 통화했는지, 어떤 차량이 어떤 건물에 자주 들락거리는지. FBI, CIA, 미 국방부, 유럽 경찰들이 이 고담을 이용해 테러리스트, 범죄자, 스파이, 해커를 추적해왔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테러를 막는 소프트웨어라는 찬사도 받고 동시에 시민을 감시하는 도구라는 욕도 같이 먹습니다. 특히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이 불법 이민자 단속에 팔란티어 시스템을 활용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팔란티어는 한동안 이민자를 사냥하는 회사라는 비판 한가운데 서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선을 기업 쪽으로 돌려보죠. 파운드리는 정부 군용이 아니라 기업과 공공기관을 위한 버전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 전체를 디지털로 복제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 에어버스는 각 항공기의 센서 데이터, 정비 기록, 부품 재고, 생산 라인, 공급업체, 항공사 운항 계획, 이 모든 걸 팔란티어와 함께 스카이와이즈라는 플랫폼 하나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이 부품이 고장나기 전에 언제쯤 갈아야 할지, 어느 항공사, 어느 기종이 어떤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지, 공급망이 꼬이면 어느 생산 라인이 멈추는지, 이걸 숫자와 그래프로만 보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와 연결된 디지털 지휘실에서 통째로 보는 거죠. 코로나 시기엔 영국 보건부와 NHS 국민건강보험과 백신 재고, 병상, 인공호흡기, 의료 인력 배치에 팔란티어 플랫폼을 실제로 썼습니다. 영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전국 의료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거대 플랫폼 사업을 팔란티어 컨소시엄에 맡겼습니다. 그 덕에 팔란티어는 영국의 가장 민감한 데이터, 환자 기록과 직결된 회사가 되어버렸죠. 당연히 반발도 큽니다. 국민 건강 정보를 미국 정보업계 출신 회사에 넘긴다고? 의사단체, 시민단체, 언론이 한 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국내에도 조용히 들어와 있습니다. 조선에너지의 HD현대, 통신사 KT, 그리고 삼성까지 생산통신 반도체 데이터를 팔란티어와 함께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 중입니다. 우리 회사의 데이터, 우리 공장의 데이터라고 믿었던 것들이 조금씩 팔란티어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23년 이후 팔란티어 성장의 핵심 키워드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AIP AI 플랫폼.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고객의 모든 데이터를 팔란티어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GPT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을 얹어서 회사 군대 정부 전용 AI 비서 및 AI 참모를 만들어 쓰자. 예전에는 분석가들이 SQL 쿼리를 짜고 엑셀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갔다면 이제는 지휘관 임원 실무자가 팔란티어의 AIP 창을 열고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분기 재고 수요물류를 고려해서 최악 및 보통 그리고 최선 3가지 시나리오 뽑아줘. 이 전장 지역에서 적 전차 포병 위치를 분석해서 가능한 공격 옵션 3가지 보여줘. 각각 민간 피해, 소요 시간, 위험도를 같이 계산해줘. AIP는 그 회사가 가진 실제 시스템, ERP, MES, CRM, 심지어 센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텍스트만 뱉는 AI가 아니라 실제 오더를 넣거나 시스템 설정을 바꾸거나 작업 지시를 생성하는 프로세스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여기서 한 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AI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공격하게 두지 않는다. 마지막 결정은 반드시 인간이 내리게 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데모 화면을 보면 생각이 좀 복잡해집니다. AI가 이미 대부분의 옵션과 결과를 계산해 놓고 인간은 그중 하나를 선택만 하는 구조. 과연 이걸 인간의 통제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앞으로 군사정치윤리 논쟁의 핵심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회사 규모가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까지 영향력이 있어? 팔란티어는 오랫동안 적자를 내다가 2023년에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냈습니다. 2024년에는 매출 28억 달러, 순이익 3억 달러를 넘겼죠. 그리고 2025년 들어 미국 상업 고객, 특히 AIP를 쓰는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분기 매출이 18억 달러, 연간 전망은 40억 달러 중반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시가총액은 이미 4천억 달러를 넘겼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석은 현재 실적 기준 PER 600배가 넘는 S&P 500에서 가장 비싼 회사라고까지 말합니다. 한쪽에서는 이건 미래방산 AI 인프라 기업의 자연스러운 프리미엄이다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매출이익 대비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품이라고 합니다. 숫자 하나만 놓고 보면 과열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와 군대는 팔란티어라는 카드를 더 깊게 쓰고 있습니다. 미 육군은 위성 드론 레이더 정보를 한데 모으고 AI가 분석하는 타이탄 지상체계 사업에서 팔란티어 컨소시엄을 선택했습니다. AI를 심은 지상 지휘 트럭을 만들면서 소프트웨어 회사에게 사실상 프로젝트 주도권을 맡긴 거죠. 이 트럭은 이동하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흡수하고 적의 위치를 분석하고 최적 타격 옵션을 추천하는 지휘소 역할을 합니다. 전쟁이 점점 누가 더 많은 포를 갖고 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정보를 처리하느냐의 싸움이 되는 상황에서 팔란티어는 스스로를 서방 세계가 의존하는 전쟁용 AI 플랫폼이라고 소개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 정부와 팔란티어는 공개적으로 협력을 인정하고 있고 팔란티어 CEO는 우리는 대부분의 타겟팅을 돕고 있다고 말했죠. 이쯤 되면 이 회사에 붙는 수식어가 이해가 됩니다. 실리콘밸리의 군수업체, 데이터를 무기로 바꾸는 회사, 21세기 버전 록히드 마틴.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하나 더 얹어야 합니다. 팔란티어의 모든 기술의 중심에는 온톨로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통 회사 데이터는 엑셀, 데이터베이스, 로그, 문서, PDF 따로따로 흩어져 있습니다. 온톨로지는 이걸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이 숫자는 어느 회사에, 어느 공장에, 어느 설비에서 나온 센서고 그 설비는 어떤 라인의 일부고 그 라인이 만드는 건 어느 고객에게 가는 제품이고 그 제품을 제때 못 만들면 매출 평판 재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즉 데이터의 의미와 관계를 입히는 작업입니다. 은행 계좌 데이터를 예로 들면 그냥 잔액 거래 내역이 아니라 이 계좌의 주인은 누구고 이 사람은 어떤 회사에 다니고 누구와 돈을 주고받고 어디에 자주 가고 어떤 활동과 연결돼 있는지 이 모든 것을 그래프로 만든 게 온톨로지입니다. 팔란티어는 이 온톨로지를 깔아놓고 그 위에 고단 파운드리 AIP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스스로를 데이터 분석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 운영체제 회사라고 부릅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팔란티어는 지금 AI, 데이터 및 전쟁 시대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데이터의 의미를 입히고 온톨로지 위에 AI를 올려 정부, 군대, 기업의 의사결정을 돕는 디지털 인프라를 만들고 있고
사업적으로는 미국 및 유럽 전 세계에 국방, 의료, 산업, 공공기관에 깊숙이 들어가 있고 윤리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서방 안보를 지키는 방패라는 평가와 시민을 감시하고 불평등한 권력을 강화하는 칼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톨킨 소설 속 팔란티르와 닮았습니다. 멀리 있는 진실을 비춰주는 듯하지만 누가 들여다보느냐, 어떤 의도로 쓰느냐에 따라 진실과 거짓, 희망과 공포를 동시에 비추는 구슬. 오늘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는 그 디지털 버전 팔란티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 쪽으로 넘어옵니다. AI와 데이터가 국가기업 군대의 눈과 귀가 되는 이 시대에 이런 소프트웨어는 정말 더 나은 결정을 위한 빛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감시와 통제를 위한 거대한 눈이 될까요? 여러분은 팔란티어의 이 마법의 구슬을 어떤 쪽에 더 가깝게 보고 계신가요?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구독, 알림 부탁드려요.